JB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빌보드 8주째 1위를 지키고 있는 BTS 보유국에서 전해드리는 JB 타임즈입니다. 왜 이렇게 거창해요? 거창하죠. 네. 정혜원이 님이 김종배 님이 가장 인터뷰하기 힘들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시네요. 김종배 님께 제 힘을 보태드립니다. 라고 느낌표를 무려 6개를 보내주셨는데 네. 힘이 되십니까? 아마 지금 오고 계실 수도 있죠. 네. 그죠? 듣고 계실 수도. 왜 힘드냐? 답변이 너무 단답형이거든. 요즘은 좀 그렇진 않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회자의 능력이니까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에이스타임 가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윤 전 총장이 바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직접 쓰셨다고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인용된 일정표를 출처를 알 수 없는 일정표로 규정을 했고요. 네. 특히 일정표에 나오는 2011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등 그 사건이 불거져서 골프를 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과거 골프를 치더라도 비용은 직접 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한겨레 기자도 바로 반박을 했어요. 일정표는 조남욱 회장이 쓰던 신빙성 있는 일정 자료다. 윤 전 총장 해명에 대한 반박 기사를 쓰려고 한다. 어떻게 네. 될까요? 자,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팩트와 관련해서 자, 두 개의 신빙성의 상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표의 신빙성인데요.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겨레는 이것은 조남욱 전 회장의 일정표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 일정표가 조남욱 회장 것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이제 후속 보도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부토건이 2015년인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조남욱 회장도 사퇴를 했고 그 뒤에 6년 동안 방치되던 것을 입수를 했다. 이런 입수 경위를 그 오늘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표가 조남욱 전 회장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야 되는 신빙성의 산은 뭐냐? 일정표 메모 내용의 신빙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골프를 쳤다는 그날의 현장을 그냥 일정표에 기재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골프를 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령 메모가 됐다 하더라도 안 갔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나 증언이 나오는지가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 4월 2일에 강남 300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일정표에 기록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0년 전의 일인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검증이 가능하냐? 그러면 골프를 친 기록이 남아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증명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은 또 방어선을 하나를 더 치지 않았습니까? 설령 골프를 쳤더라도 내 돈 내고 쳤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럼 비용 계산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까지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느냐? 허허. 만약에 이렇게 끌고 간다면 이 논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팩트 관련이 되겠고요. 정치와 관련해서는 요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은 주로 처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이제 본격 제기된 셈인데 자, 지금 그 지지율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지지율 추이에 본인 검증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잠시 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제 하루에만 윤석열 전 총장 본인 관련 의혹이 두 가지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지지율 추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하락 추세를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끌어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으로 갈 수도 있겠고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하루에 제기된 두 건의 의혹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 뭐 대응은 신속하게 했어요. 입장문을 바로바로 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로 의혹이 해소가 됐느냐, 요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좀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의 첫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간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이해에 접근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할 경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나 과거사 문제 해결 등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디딤돌이 될 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었지만 일본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무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일본 대사관 소마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언행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가지 않습니다. 지금 기자 리포트에 나온 대로 사실은 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이제 그 발표문을 보면 재미난 대목이 있어요.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했다.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이 두 개의 단어 가운데. 그죠? 접근과 미흡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미흡? 제가 볼 때는 미흡 쪽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방위를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걸 듣고 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다 보니까 대충 그려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려져요?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자, 왜 이런 그 말이 나오게 됐을까라고는 이제 배경을 하나는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마 총괄공사가 했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말과 박수현 그러니까 수석의 말,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정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협의를 나란히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일본 가 정상회담 하는데 이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렇죠. 소마 총괄공사 이야기대로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이러면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어디까지 합의를 볼 수 있는지, 네. 어떤 의제를 올려서 어디까지 합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 그렇죠. 시각차가 있었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본은 회담을 위한 회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가 담보된 회담, 이거를 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소마 총괄공사의 막말이 터져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박수현 수석은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김종인 님이 남의 집 잔치라도 가서 푸대접 받을 게 뻔한데 꼭 가야 한다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결정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9849님은 여론에 떠밀린 듯한데 이러니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일본의 경제 발목 잡기에 대한 해결은 국민의 몫이네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던데, 네. 그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 수석 몇 명이 모여서 갈 건지 말 건지 회의를 했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보고 건의를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 3분간 아무 말이 없이 창밖을 응시를 하다가 아쉽다. 네.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서 어떻게라도 뭔가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그러니까 있었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쪽에서 날아온 대답이 신통치가 않았다. 일단 이 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촌철님들이 또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대부분 그냥 안 가는 게 낫다. 가서 15분짜리 회담에 무슨 내용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6672님이 삐딱선 정신을 살짝 발휘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왜 다 무산이라고 해요? 거절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거절? 네. 거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공식적으로 좀 초청이 있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요거 좀 확인하고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근데 이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건 청와대에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방위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초청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거절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는 그렇죠,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일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수출 그렇죠. 규제 조치 철회, 과거사 문제 해결,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뭐 등등 쌓여 있는데 과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 솔직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일본 스가 총리 입장에서도 퇴임을 얼마 안 남긴 문재인 대통령과 뭘 풀려고 하기보다는 새로 출범할 차기 정부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게요. 어떤 건가요? 청해부대에서 무더기에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 네. 301명 가운데 247명의 감염이 됐다니까 도대체 몇 %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네, 군은 이들을 귀국시킬 오늘 밤에 오늘 밤인가 네. 도착을 하죠. 네. 이미 이제 그 비행기 보냈으니까. 네. 자, 왜 여기서 이제 그 불거지는 문제가 왜 백신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군 관계자가 말하기를 백신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서 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어요. 네네. 뭐 질병관리청이 마치 막은 것처럼 설명이 됐기 때문인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저희가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브리핑이 있고 나서 8시간 후인 어젯밤 10시 30분쯤에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올 2, 3월경에 해외 파병부대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련 구두로 협의한 바가 있으나 청해부대 파병장병을 특정해서 협의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좀 거듭되고 있는데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네. 이 정은경 청장의 그 말과 어제 공동 입장문 내용과 사실은 거의 같아요. 뭐냐면 이 화이자 접종 대상인데 화이자의 유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답변이 그때 인터뷰에서 나왔었잖아요. 수급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유통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데 당시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맞출 수가 없었고 질병관리청의 이제 그 연령 기준에 따르면 그렇죠. 그 연령 이하였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은 아니었고 네. 선택지가 화이자밖에 없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당국자 이제 그 설명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거의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필수 목적의 공무로 해외 출장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청해 부대원들이 나간 건 2월이었기 때문에 접종이 안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서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나몰라라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약간 방역 당국이 놓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꼼꼼하지 못했다. 뭐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에도 보면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대 함정 갑판에서 백신을 맞는 사진을 또 실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놓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최초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단순 감기로 생각해서 합참에 보고도 안 했고 신속 항체 검사에서 또 음성이 나오니까 환자를 격리 조치조차 안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떠났다면 유엔에 백신 수급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도 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야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신경을 안 쓰는지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100번 양보시게 다 그냥 그 경위 설명이 맞다고 쳐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얀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군 장병 마친다고. 네. 얀센에 왔을 때는 그러면 왜 안 보냈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요. 청해부대원은 국군 장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뒷북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학적으로 화이자 유통이 그렇게 문제에서 못 그러니까 못 맞췄다면 얀센 들어왔을 때는 우선 공급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접종시킬 수 있었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합리화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송기훈님도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미국에서 들어온 얀센을 보낼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정철우님의 촌철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파병가 있는 장병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건가요? 지금 전력 수급에 비상에 걸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전력 수급에 비상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뉴시스가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 손가락이 부르트다 못해서 허물이 벗겨진 사진이었는데. 이게 김선홍 천안시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라고 해요. 어떤 사진이냐?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주 공무원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폭염에 야외에서 방호복과 장갑을 착용하고 일하는 의료진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 자, 우리 뭐 당국은 말할 것도 있고. 없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이분들의 정말로 말 그대로 고투를 잊고 있는 건 아니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고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별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상심한 별님이 맨날 죄송하다, 고맙다 말로만 하는 치사라고 보내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한테 관심과 성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지금 냉방장비 등 꼼꼼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도 철저한 거리두기랑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이비타임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예. 제이비 지난번에 진도 럭비부 학폭 관련해서 피해자 학생의 고모님과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했었죠. 그 고모님이 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남교육청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의 가해가 사실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전학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 가는 걸로? 네, 그러면서 시선 집중 덕분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아유, 무슨 말. 네. 아무튼 그러니까 학생이 좀 안정을 찾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리상담도 교육청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죠, 당연히. 네, 약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